남성의 성기를 잘랐답니다. 사람을 죽인 다음에 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그러고서 유행군 수국하고 나서 이번에는 우익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똑같이 보복을 했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다 또 쓸었답니다. 근데 우리 영광 회장님, 영광 있죠? 영광은 정확한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1952년 공보처 통계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게 부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지방자익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영광군 주민 2만 명을 학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포대 교수였던 박찬승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영광군에서만 6.25 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인민군과 지방 좌익이 죽인 사람이 대략 2만 명이고, 그리고 보도연맹이나 대한민국 군경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최하 3,000명에서 5,000명이 될 거다. 그럼 23,000에서 25,000인데 6.25 때 영광군 주민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죠.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주 4.3 1948년도 제주에서 있었던 도민 항쟁 때 죽은 사람들이 정부에 의해서 지금 밝혀진 사람이 대략 16,500명입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연구자들이나 시민들이나 국가에서 대략 25,000에서 3만 명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제주도 도민이 3만 명이었습니다. 인구의 10분의 1이 죽은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비율이 전라남도 영광에서 죽었습니다. 자, 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험악한 사건들을 쭉 열거를 했는데 역사에 가정이라는 없습니다. 영어로는 if, 만약에 이랬었다라면 어땠을까? 만약에 이랬다라면 어땠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는 지난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자꾸 역사에 가정을 두느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이걸 예방하고 절대 과거의 잘못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만약이라는 걸 합니다. 전쟁이 났었을 때, 6.25가 났었을 때 만약에 보도연맹원을 안 죽였으면 어땠을까? 보도연맹을 어떻게 안 죽여? 안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교통수단이 안 좋다 하더라도 트럭이든 기차를 이용해서 저 부산이나 거제도로다가 이송을 해서 격리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전쟁 포로들을 격리했듯이 보도연맹원을 죽이지 않았다면 옥창 양곡창고에서 열쇠를 갖고 도망간 김평열이 인민재판에서 죽지 않았겠죠. 또 인민군과 지방자익이 대한민국을 낙동강 밑에 빼고는 다 점령을 했었을 때, 그러고 나서 후퇴를 할 때 보도연맹을 만약에 안 죽였다라면은 우리 가족, 군경 가족을 죽였을까? 저는 죽이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거꾸로 그러면 인민군하고 지방자에게 후퇴하면서 안 죽였는데 군경이 수복하면서 부역 혐의자 가족들을 죽였을까요? 저는 못 죽였을 것 같아요. 여기 전라도에 계신 여기 유가족들 중에서 보도연맹 유가족도 있겠지만 적대 세력에 의한 사건 유족들도 계실 거고 11사단에 의해서 빨치산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죽은 사람의 가족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저는 그런 보복학살들이 아예 없거나 최소화됐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1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쭉 진실규명하면서 너무나 불평등하게 했어요. 불평등하게는 뭐냐? 진실화해위원회는 뭐 비교적 평등하게 진실규명을 내렸어요. 보도연맹 사건도 진실규명 내렸고 11사단에 의한 사건도 진실규명 내렸고 적대 세력에 의한 사건도 진실규명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수십만 명을 쭉 죽여놓고 나서 뒤에서 한 말이 빨갱이 가족들 죽인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왔어요. 그렇게 반백년을 넘게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 때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보니까는 대한민국이 잘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도에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면 끝납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한 집에서는 많게는 3명, 10명씩 죽여놓고 나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끝납니까? 배보상을 해줘야죠. 근데 배보상 특별법을 1기 진화이, 2기 진화이 때 누구도 안 만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는 그 결정문을 갖고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했는데 보도연맹 사건, 구역혐의 사건, 형무소 사건, 군경에 의한 사건은 다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적대 세력에 의한 사건, 미군에 의한 사건은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적대 세력에 의한 사건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인민군이나 지방 좌익이 죽인 거다. 그러니까 니네는 보상받으려면은 저 북한에 가서 얘기해라. 아니 북한에 김일성은 이미 죽었고 김정은도 죽었어요. 그 손자 김정일 죽었고 김정은만 있는데 북한이 지금 지네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굶어 죽기 직전인데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경제적 능력의 문제를 떠나서 통일이 안 된 시점에서는 절대 북한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국 보십시오. 노건리 사건을 포함한 전국에 있었던 미군에 의한 사건, 미군이 보상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그걸 보상해 주는 순간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여기서 벌인 전쟁 중에서 민간인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하겠습니까? 안 하죠. 즉 이 얘기는 뭐냐? 그렇게 핑계를 국가가 나몰라라 내칠 게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전쟁을 예방해야 돼요. 전쟁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아무리 우리가 뭐 인권 교육을 하고 평화 교육을 하고 군인들 경찰들한테 좋은 교육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죽는 민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국가는 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고,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났으면 죄 없는 민간인들은 최대한 보호하는 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좌익이든 우익이든 일반 주민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재판 없이 죽었으면 다 국가폭력이고 학살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진상규명이 지금 됐다라고 하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된 겁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그리고 적대 세력에 의한 사건의 피해자, 미군 폭격에 의한 피해자들은 보상의 길이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배보상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제 얘기 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한 거에 너무 길어진 건 아니죠? 그냥 얘기 끝내겠습니다. 제 얘기의 결론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전쟁은 없다. 거꾸로 나쁜 평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이야기를 해도 전쟁이라는 거는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석유를 팔아먹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후에 다른 거 다 떠나서 전쟁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평화의식, 인권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 군대 육사단을 나왔는데요. 그 육사단이 그 고대인 민간을 주겠다니까. 내 제 군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런 과거를 몰랐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만우도 교수님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한 5분간만 일시하셨다가 다음은 우리 정원식 강사님으로부터 또 강의를 할 테니까 잠깐 준비하고 불러줄 테니까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잠깐 쉬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